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가구업체죠. 이케아의 한국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쟁의행위. 파업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쟁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난 2월에 이제 노조가 설립이 됐고 7개월 동안 28차례에 걸쳐서 교섭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케아 노조 측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 법인에서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주말 수당이라든지 뭐 저녁 수당 같은 특별 수당도 그렇고 네. 임금 보완 정책 같은 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고 있다. 왜 이케아의 가치가 한국에서만 적용을 받고 있지 않냐라고 차별을 주장하면서 이제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쟁의에 돌입을 한다는 건 그럼 이케아를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아까 파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쟁의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는 등자보라고 하죠. 이 대자보를 이렇게 근무복 뒤에 붙이는 그런 쟁의를 시작해서 점차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당장 이제 뭐 매장이 문을 닫거나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뭐 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제품이잖아요. 사실 네. 저도 이케아 되게 좋아해서 집에 많이 조립해서 쓰고 있는데 모쪼록 이제 좀 그런 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조건이라든지 좀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들 어서들 오시고요. 네. 마이크 조정을 해야 된다고 뜬 소리가 나온다고요? 어. 소리가 오디오 레벨이 안 좋은가요? 저희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에단유님, 이사나님, 익숙한 네이밍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재필 기자가 나올 겁니다. 네. 네.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무조건 출연시키도록 저희가 시간 조절 잘 하겠습니다. 네. 내일 미리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사나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예. 네네. 네, 아시다시피 프로야구 중계 때문에 내일 뉴스데스크가 좀 늦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리데스크는 쉴까 모르겠는데라고 이사님이 하셨는데 네.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밀당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 첫 코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아재 정치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계속 오래 하면 노재필 기자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래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봐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예. 네, 오늘 갑질할까 갑질. 네, 오늘 민주당이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내기 위한 당원 개정 작업 마무리했다고 네, 들어왔는데요. 야당은 뭐 오늘도 약속 뒤집기다 이러면서 비판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야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면서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쭈어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안도 우리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반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투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는 민주당이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2차, 3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이런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입니까? 정작 당사자 피해 여성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뜻이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 여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까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가장 큰 방법은 처벌받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수사를 독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여야의 오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네. 댓글에 지금 백가이버님이 선임 기자면 왕고인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답변을 좀 연식이 해주시죠. 상당히 오래돼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정도. 왕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왕고죠. 네. 왕고 참 선임이란 게 별건 아니고요. 그냥 선배란 얘기죠. 뭐 좀 늙은 기자 듣기 좋게. 예. 바드님이 황 기자님 목 메이는 거 가슴 아픕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비염이 심해서 비염약을 좀 먹고 그러면요 오. 목이 좀 말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예. 아, 역시 건강. 듣기 좋은 목소리로 관리하도록 예. 목 관리가 김민우 아나운서한테 가르침을 많이 받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희의 건강까지 걱정해 주시고 정말 한 가족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결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폭풍이 좀 거센데요. 당초 이제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거니 했는데 좀 일찍 나온 네. 것 같아요. 어차피 맞을 매니까 빨리 맞자 그런 것도 있고 뭐 민주당이 사실 잘한 게 없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그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다 지금 보궐선거가 생긴 거고 당원 단계도 지금 실행도 못 해보고 고쳐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욕 먹는 게 당연하고 욕을 좀 굉장히 더 먹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이낙연 대표의 결단인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사실 내년 4월 보궐선거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많지 않아요. 네, 12월이면은 예비후보 등록해서 이제 예비후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금 서울 지역이 그 지난번 총선 이후로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높아요. 더 계속 꾸준히 네네. 높고 지난번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아직도 이렇게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울시장 선거에 이렇게 뭐 박영선 장관 등등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들하고 국민의힘 보수 쪽에 거론되는 후보들 이렇게 넣어갖고 좀 조사를 해서 돌려봤더니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먹고서 선거 체제로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이낙연 대표가 했다 그럽니다. 네. 생각보다 고전하는 걸로 나왔다 그래요. 민주당이. 네.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든 지도부가 이제 당원을 뒤집어서 사실 공천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네. 하면서 이제 사과를 계속하긴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피해 여성 측에서 이제 특히 피해 여성 질의도 측에서 했잖아요. 질의도 하고 네.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가 서울, 부산 시민들, 국민들의 사과하고 특히 피해 여성한테 다시 한번 거듭 사과한다고 얘기했는데 질문했죠. 그 피해 여성의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그 피해 여성 쪽에서 저도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자기에 대한 그 2차 가해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이렇게 사과를 한 거냐 저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기들이 뭐 어찌됐건 만든 당원을 다 뒤집어 엎은 거니까 할 말이 없어. 정치는 현실이니까 네. 이게 뭐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부산시장 정도면 그냥 놔두고 후보를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가 되니까 도저히 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책 그렇죠. 현실은 있어요. 네네.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저 피해 여성분의 저 호소나 항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분들이 뭐 민주당 지지자일 수도 있고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지금 경우가 지금 적지 않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단호하게 민주당에도 그거는 이롭지 않아요. 민주당에도 결코 그렇죠. 이롭지 않고 네, 네. 2차 가해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박원순 전 시장, 고 박원순 시장의 명예에 대해서도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단호하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멈춰달라.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민주당의 지도부의 자세에 좀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네. 네. 더 질문하면 됩니까? 네. 민주당이 올봄 총선에서는 사실 압승을 했고 또 뭐 당 지지도도 지금 계속 높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여론조사를 넣어서 내부적으로 돌려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선거태세로 빨리 전환하고 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민주당 홍보위원장인가 하죠. 오늘 뭐 아까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이거 어차피 누군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당대표로 자기가 모든 위원보다 말하고 독배를 마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낙연 네.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대표로서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지만 또한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본인의 대권 가대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란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선거란 게 그런 한 가지 요인으로 치러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하고 역시 세금 뭐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파고들고 있지만 네. 때문에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결정을 빨리 하고 내부에 지금 걱정이 많죠, 나름.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젯밤 서울시장 예비 후보군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중진들 만난 자리에서 서울 선거는 집값이다, 부산 선거는 경제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이제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나름 또 고민이 있어요. 일단 당 지지율이 낮고 눈에 띄는 후보가 별로 없고 뭐 당사자들 기분 나빠져. 지금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등등 여러 이제 후보군들이 등장하고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네. 여러 명 있는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 맞득치 않은 것 같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어제 만나가지고 자해적인 행위 우리 당에 후보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랬다 그러죠. 그거는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서 먼저 앞서 나가서 좀 열심히 하라고 자극한 말이고 그런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 선거는 집값과 세금이다. 사실 뭐 부동산 값이 막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집을 못 산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평생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좌절감이 있죠. 네네. 박탈감이 그리고 있죠. 뭐 자기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을 사서 비싸서 계속 오른 사람들 빼고 자 그리고 서울 집값이 다 올라서 막 10억쯤 되니까 또 집 한 채 있으면서 오래 산 사람들 또 대출 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집값 올라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공시 가격이 오르니까 세금이 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부세 내는 집이라는 게 사실 살고 있으면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보유세다 뭐다 세금 오르면 그것도 참 그 세금이 부담이니까. 많아지면요 다 기분 나빠요. 조세정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특히 서울 의원들이 그 재산세 감면해주는 기준을 뭐 9억, 6억 그러다 이제 6억으로 결론이 났는데 네네. 특히 그 9억까지 올리면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지방세수가 너무 줄어요. 그리고 6억으로 지금 해도 한 4천억 넘게 빠진다 그러는데 네네. 그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지만 뭐 그래도 지방에 나눠주고 그러지만 서울 의원들은 일단 자기 지역구의 여론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서울은 집값이 다 비싸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조세의 형평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또한 당장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박빙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너무 여론 나빠져서 조세저항 생기면 선거에 불리한 건 아니란 걱정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다 상식적으로 그게 약점이라는 걸 아니까 계속 연일 공격하죠. 그리고 도덕성 문제, 말 뒤집은 문제, 세금, 집값.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도층, 부동층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어렵고 민주당도 어려운 굉장히 서로 다 어렵다 그런 선거가 돼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국민 비율을 8% 정도 늘리겠다. 네, 이런 시민들 식으로 참여, 얘기를 했는데 80%. 네. 네. 분위기를 좀 올려보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시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뭐 본선은 예비 경선은 80%까지 하고 오늘 또 나온 기사는 본선은 뭐 100% 시민 참여하겠다. 그러면 당원들 빼고 시민들 여론조사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띄우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민 참여를 해갖고 이제 막 그 특히 이게 민주당에 주로 이렇게 많이 하던 그렇죠. 그런 이렇게 선거 네네. 전략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띄워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당장 후보가 좀 마땅치 않고 좀 신선한 후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지금 고민이라 거론되는 후보군은 네. 뭐 분위기가 띄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후보잖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네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지금. 네. 안 그래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고 부산시장 선거고 이 독배를 마신 이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어떻게 보면 대선 가도에 있어서 진짜
피할 수 없는 승부에 그렇죠. 이제 이 김종인 뭐 단계니까.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지만 하여튼 당을 이렇게 그 대선을 할 수 있는 당으로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당을 네네. 만들겠다는 공 약속이 있는 거고 이낙연 당대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면은 심각하고 부산시장은 지더라도 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그 조직이 그 사이에 흩어져 버리고 조직 가동을 한번 해갖고 굉장히 큰 도시니까 대선에 대비하게 조직을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시장 선거를 하면서 조직을 가동하고 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안 내고 그러면은 굉장히 전투력이나 그렇죠. 선거 대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하여튼 뭐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사람 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혹시 본인 스스로 출마할 생각은 없을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 본인도 서울시장 택도 없다,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나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그리고 반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보수 세력 안에서는 그래도 안철수가 밉든 곱든 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에 2번이나 출마한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보수가 뭉쳐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내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오늘도 어떤 그런 그 보수 언론에서 그런 칼럼을 실었던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서로 튕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좀 만나서 얘기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현실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 단일 후보로 나면 승산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세력 쪽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대권 주자 정도 돼야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한번 포기한 시장 선거에 나오기도 그러니까 안철수 사실 대표는 자기 뭐 대선 2번이나 나온 사람이 그냥 되든 안 되든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확고하다는 얘기죠. 이 와중에 사실 새로운 대선 주자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네. 인물을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나날이 크고 있어요. 지지율이. 나날이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 뭐, 윤석열 정치는 이미 총장. 크신 분이지만 대선 주자 지지율이 껑충 뛰어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완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던데 여론조사 결과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여론사 뭐 그래픽 보면 지금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한 거죠. 이낙연 이재명 동률 21.5 사이도 좋게. 윤석열 총장은 뭐 15도 넘어서 17.2까지 나왔어요. 그러게요. 검찰총장. 네.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저렇게 대선 후보로 떠오른 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전례 없는 일인데. 전례 없는 일이죠. 네.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뭐 삼국지에 나오면 뭐 천하 3분 지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할 듯한 얘기를 띄웠죠.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정치를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네네. 얘기하겠다고. 네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뭐 퇴임 후에 봉사를 어떻게 할지 그게 정치인들이 쓰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고위공직자고 어떻게 봉사할지는 그냥 진짜로 봉사할 거면은 봉사하면 되죠. 어디 가서. 워딩 자체가 정치인의 워딩이죠. 워딩이죠. 근데 네. 윤석열 총장의 저 워딩은 뭐 정치를 하겠다는 속셈도 굉장히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해서 생긴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렇게 뭐 대검찰청 앞에 보수 단체에서 뭐 꽃도 엄청 갖다 놨던데 힘이 생기죠. 그 힘을 자기의 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싸우는 힘, 혹은 뭐 그런 힘으로 쓰는 거죠. 당장 그 조직을 장악하는 힘이 세고 그런 효과도 있고 정치를 안 하더라도 근데 검찰총장이 싸우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네. 정치적 행동이죠. 뭐 정치라는 게 정당에 가입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그 협의의 정치적 행위도 있고 저거는 사실 정치 권력과 나름대로 또 다른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보수 쪽에 힘이 후보가 별로 없으니까 네. 저 사람이 보수 쪽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정치하겠어 뭐 그러고 있다. 정치를 할 것 같으네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20%대까지 올라갈 거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어떤 부작용? 국민의힘도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의힘한테 저기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한 2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네. 국민의힘에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주자들이 다 어디로 갔냐? 네. 다 안 보이잖아요. 좀 답답한 그렇죠. 상황이죠. 그런데 저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보수 세력과 함께하면 또 모르겠으나 저러다가 정치 안 해버리면 저 무지개 같은 언덕에 쫓아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기루 환상의 같은- 신기루. 환상의, 네.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저거 좋은 거 아니다라고 걱정하고
띄워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지지층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가 좀 좋아 보이니까 저기 예. 일단 가보는 거죠. 예. 가보는 건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둬 버리면 또 허탈함에 또 어디로 갈지.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위험한 현상이 사실은 보수 여당한테, 네. 보수 야당한테. 사실 보수 지지 그 층에서 이렇게 대선 후보가 윤곽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 적도 참 드물다고 그래서 본 보수 것 안에서 갖고 있는 위기 의식이 기억나시죠? 이명박 지금 뭐 좀 어디 들어가신 분, 네, 어제 이명박 가신 씨. 분, 네. 멀리 가신 분, 그분이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자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그 당내 경선이 본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대로 지지부진하면 사실은 민주당 안에 경선이 본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수 세력이나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구도죠. 정말 힘 한 번 못 써보고 허무하게 당하는 거죠. 네. 그런 구도가 생기면 보수 정당 사람들이 아예 선거장에 안 나오죠. 그냥 포기하고. 그때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한참 싸우면서 사실상 그게 당내 경선의 본선일 때 본선에서 정동영 후보 쪽에 그 지지자들이 거의 많이 아예 선거를 안 나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보수 정당 쪽은 그런 걱정도 하죠.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자필 기자 나옵니까? 네. 오늘 충분히 확보해 나오시겠네. 주셨고요. 네. 네.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좀 하루 건너뛰고 오늘 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노대필 기자입니다. 큐시트 산책 떠나보겠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그래서 제필각. 네. 네. 아니 근데 뭐 저도 정치에 관심이 좀 많긴 한데 이제 그쭉 오늘도 그렇고 채팅창을 보다 보면은 그분이 왜 근데 별명이 그 중화 요리집 그 메뉴 별명을 왜 가지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그렇게 계속 남겨주세요.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바드님이 큐시트 요정이래요. 요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정도 뭐 여러 가지 네. 요정들이 네. 있습니다. 요정입니다, 요정.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휴스턴스에 들어갈게요. 그만 보시고. 네.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우리 그 성기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햄프셔의 자그마한 마을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어디로 돌고 있죠? 지구는 저 네. 노재필 기자 쪽으로 돌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도는 거 같아요. 안 받아주세요. 미국의 동부부터 이제 그 투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쭉 이제 가는데 내일 이제 알래스카를 끝으로 이제 투표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그 지지자들끼리 뭐 계란 던지고 뭐 어떤 주는 일부에서는 뭐 주 방위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네네. 혹시 폭동 일어날까봐. 네. 다 나무 합판으로 다 대고. 네네. 똥 한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창 안 깨지게 되고. 네. 자, 그럼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뭐 누구라 해야 돼? 원래 보통 이런 거는 그냥은 안 걸잖아요. 500원 걸고 한번. 본인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바이든이 될 것 같아요. 오. 500원. 네. 싹 다 바이든이면 별로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나 그럼 내가 트럼프 걸게 그럼. 네, 오늘 500원씩. 트럼프랑 좀 잘 어울리시는 거고요. 덩치도 좋으시고. 닮았나? You're fired. 노름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릎으로. 네. 저는 자. 내일까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네. 1억 명 정도가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게 변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그 미국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우편으로 보내는 게 있고 현장 사전 투표가 있는데 네. 그 합치면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각 주마다 또 다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이게 우편으로 온 표가 선거 직전에 온 거를 까지만 카운트해 주는 데가 있고 네. 당일 소인이 네. 있는 것까지 카운트해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뒤에 온 것까지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뭐 공화당이 뭐 소송까지 제기했다는데 현재 뭐 민주당이 조금 우위인 걸로 나오고 있긴 해요. 그 사전 투표에서는. 근데 예상 시나리오 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현장 투표 결과만 보고 트럼프가 조기 승리 선언 해버리고 나중에 소송 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충분히 그럴 법한 예. 분위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졌어요. 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 계속 이제 버티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소송 걸면서 이제 하면은 그럼 집행이 안 되고 그럼 이제 혼돈의 어떤 그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저 2000년 대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예. 어떻게 봐도 어쨌든 두 분 중 누가 돼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더라고요. 바이든이 몇 살이죠? 지금 77살. 아, 역시 성키 PD야. 모르시는 게 없어. 네. 3살 차이에요, 근데 트럼프랑. 아, 트럼프 근데- 1년은 네 살. 네네. 근데 참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분들이긴 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내일 하루 종일 특보를 할 거예요. 네. 뭐 중간중간에 뭐 잠시 쉬기도 하겠지만 한 오후 한 2시, 3시쯤에 용각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까 황혜진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재산세 완화를 발표했죠.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걸로. 네. 그리고 대주주 그 기준 있잖아요. 네네. 그 주식 양도세 내는 기준이 원래 3억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네.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그냥 10억을 현행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사의 표명을 했죠. 그렇죠. 네. 사의 표명했는데 즉각 반려했고 청와대. 본인이 이제 추진했던 그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제 무산이 됐고 그다음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 홍남기 뭐 해임하라 뭐 이런 뭐 그런 네.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막 수십만 명이 뭐 동의하고 그랬거든요. 동학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막 들고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뭐 책임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또 이제 뭐 즉각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 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지 그렇죠. 않나 지금 싶어요. 이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바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실은 이게 후보자를 데려다가 통과시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요즘 상황이 그렇죠. 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와서 이제 다 그 뭐랄까 되니까. 이번에 들어서 더 낱낱이 모든 게 다 그렇죠. 예. 밝혀지니까. 네. 만약 인사청문회 지금 뭐 장관 제의가 오시면 하시겠어요? 네. 고민하시는데요. 생각 중이야. 본인 재산 어디 숨겨놓은 거 없나 지금. 예. 아 너무 깨끗해서 뭐가 없는데. 아, 없어요. 아. 전입 한 번 안 했는데 어떡하죠? 상패까지 당하신 분입니다. 예.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십니다. 경제 쪽에 슬프네요. 우프네요. 밑바닥에서 경제부처럼 입각 못 하시는 걸로 그러면. 그러네요. 네. 네. 아니 뭐 가지 마세요라고 외치시는 분 예단님 가지 마세요. 예. 안 갑니다.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들어올 일이 네. 없습니다. 네. 뭐 저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규 확진자가 지금 오늘이 75명, 두 자릿수인데요. 네네. 강남 헬스장에서 지금 28명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많이 나왔네요. 열심히 운동하시던 분들인데.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는 지금 어떤 대유행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몰라요. 네. 자, 그리고 수능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그 발표가 나왔는데 네. 수능 3주 전에 그 생활 무슨 격리시설 같은 데도 격리시켜가지고 시험을 보게 한대요. 한 30일 남은 거죠, 수능이. 네. 근데 전 생각이 그런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그 3주에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네. 됐습니다. 고3 학부모가.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 또 고지해 주셔야죠. 그리고 네. 마카롱 TV님이 내일 뉴스프리 데스크에서 데스크 하기 전까지 특집 미국 대선 뉴스프리 데스크 방송하자고 하시는데 안 네. 됩니다. 저희는 내일 결방합니다. 목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예. 네, 목요일날 뵙는 걸로 하고 저희는 뭐 내일은 하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